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지역 여행업계가 얼어붙었습니다. 겨울방학 등 연초 특수를 맞이할 때인데 예약건 취소가 잇따르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입니다. 만선을 기원하는 을사년 초매식이 삼천포 수협 위판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고수운 피해를 떨쳐내고 올해는 풍어 소식으로 가득하길 희망했습니다. 올해 서부경남 각 지자체가 맞을 변화를 미리 짚어보는 기획보도, 우주항공 산업과 그린바이오 산업을 통해서 경제 체질의 변화를 꾀하는 진주시의 2025년 전망해봅니다. 전국적으로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부경남에서도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는 1000명당 73.9명까지 늘어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주말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한밤중 발생한 불로 수십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남해군 해상의 한 낚싯배는 화재 후 침몰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취약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지역 여행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연초 특수를 누려야 하지만 취소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에 이어 악재가 계속되면서 현장에선 코로나 당시처럼 위기를 맞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여파가 지역 여행업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환율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업계 분위기가 침울했는데 이번 사고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민들이 지갑 열기를 더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여객기 사고 이후 비행기 탑승에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해외여행을 주저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행 계획을 좀 취소하든지 특히 항공사도 가려서 타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행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외국보다는 국내 여행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 연초와 겨울방학 특수를 기대했던 여행업계는 동장군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약률은 반토막 났고 예약 취소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참사가 생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완전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그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 왔던 우리 업계에서는 다시 한번 큰 이제 충격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취소율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 참사 항공업체인 제주항공의 경우 참사 하루 만에 예약 취소 건이 7만 건에 육박했는데 저가 항공업체에 대한 기피가 여행업계 전반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제야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던 여행업계가 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항공권 판매에 따라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티켓 수익 구조도 여행업계의 한숨을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여행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항공 발권과 패키지 상품의 매출 구조가 집중돼 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지난해 실적 100% 달성이 지급 기준이기 때문에 항공권을 팔고도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항공권 인센티브 수익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항공기 참사에 따른 이용객 저하는 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행업계의 회복 탄력성이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회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여행사가 한번 문을 닫고 업계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한번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경남도는 도내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위한 특별자금 1,400억 원을 융자 지원하는 등 피해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 예약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들의 피해 상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컨설팅 등의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참사로 인해 훈풍을 기대했던 여행업계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지원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만선을 기원하는 을사년 초매식이 삼천포 수협 위판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는 고수운 피해로 어업인에겐 힘든 한 해였는데 올해는 어느 때보다 풍어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삼천포 수협 위판장에 최상급 대구와 삼치, 우럭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위판고 실적이 높은 중매인을 호명하더니 상금을 전달합니다. 곧바로 수협 직원이 소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애군을 막고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올해 의액고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바다가 좀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다시 또 1등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천포 수협이 풍어를 기원하는 초매식을 열고 을사년을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 경매에 나선 경매사의 목소리와 손놀림은 어느 때보다 거침없습니다. 중매인들도 미리 봐둔 생선을 거래하려 손동작으로 응답합니다. 선어를 시작으로 화로와 폐류 위판장도 일제히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고소온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업계는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 대표 생선인 대구와 물메기도 오행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작년 24년도로 정말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업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을사년 새해는 우리 업인들 모두가 풍족하고 만선해 가지고 안전조업에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민들은 수산업 경기 회복으로 삼천포 지역 경제에도 훈풍이 불길 기대했습니다. 한편 삼천포 수협은 지난해 유례없는 어획량 감소에도 1,000억 원이 넘는 위판고를 달성하며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하동군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이 경남도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동군은 지난해 목표액인 5억 원을 134% 초과 달성한 6억 6,800만 원의 기부금이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에는 총 5,094명이 참여해 1인당 평균 13만 1,000원이 기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천시가 모바일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이번 달부터 시행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해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모바일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당 시스템엔 버스 도착과 노선 정보, 버스 위치 확인 등이 가능한 편의 기능이 구축돼 있습니다. 이용을 위해선 포털 앱에서 사천시 버스 정보 시스템을 검색하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시키면 됩니다. 올해 서부 경남 각 지자체가 맞을 변화를 미리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번 시간엔 제3회 진주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진주시의 올해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시무식과 함께 본격적인 신년 업무를 시작한 진주시. 조규일 진주시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까지 추진할 대규모 계획을 담은 2030 부강진주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시는 경제 체질을 혁신해 제3회 진주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 각각 준공과 착공을 알린 카이 회전익센터와 AAV 실증센터가 뒷받침할 수 있는 AAV 생산 기지를 가산산단에 유치하겠다는 것. 또 미래농업의 신성장 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과 청년 바이오 창업가의 육성을 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도시 진주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주항공 산업과 그린바이오 산업을 통해서 경제 체질을 혁신하고 제3의 진주의 기적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과 부도심의 상생 발전을 위한 5개 도시재생 사업과 문산 미니 신도시 개발, 농업기술원 이전과 초전 신도심 개발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또 오는 3월 예정된 초소형 인공위성의 재발사와 5월 진주에서 열리는 경남 도민체전, 월화산 수국축제와 연계 개최되는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등 올해 열리는 굵직한 행사에 대한 소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 시장은 사천과의 행정통합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남 부산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서부 경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양도시의 행정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는 시대적 숙명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부산 경남이 통합되는 그런 이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서부 경남에 따로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 우주항공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천 진주의 통합, 요게 한층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시정 방침을 민생 안정으로 삼고 예산 신속 집행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의 2자녀 이상 가정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가 50% 감면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진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의 가정은 막내가 18세가 되는 해당 월까지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공체육시설 단체 이용객 기준이 30명에서 10명으로 완화됐습니다. 월화산 우드랜드가 지난해 산림청 목재 이용 활성화 분야 시상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혔습니다. 찾아가는 목공 체험과 치유 목공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운영한 우드랜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목재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우드랜드에는 35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있다면 아마 기침 소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부 경남에서도 관련 환자들이 늘고 있어 건강관리가 당부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마스크를 낀 사람들. 코로나19 유행 당시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낀 채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독감과 감기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부 경남에도 관련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약국들은 부쩍 손님이 늘면서 더 바빠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처럼 약 품귀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독감약과 감기약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감기가 유행이 돼갖고 독감 병원에 가도 그렇고 우리 할 때는 지금 감기더라고. 어제 종일 집에서 조리하고 지금도 집에 계시고 있거든. 기침도 많이 나고 가래도 많이 끓고 열도 37도에서 그리 올라가고. 지난해 마지막 주차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1000명당 73.9명으로 전주 대비 136% 증가했습니다. 이는 86.2명을 기록했던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 유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과 소아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앞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방역당국은 봄철까지 이번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조속한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유행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접종을 하지 않으신 13세 이하 어린이, 그다음에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국을 강타한 독감 유행. 예방접종과 함께 손 씻기와 환기 등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도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남해군이 일방통행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대 시행합니다. 군은 2일부터 고정형 CCTV 운영을 통해 일방통행 구간 3개소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단속 구간은 시장 입구와 우체국 앞, 회나무 등 총 3구간입니다. 함양FC 청소년 축구팀 창단 학부모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선 축구팀 창단 취지와 운영 계획, 선수단 지원 방안 등이 소개됐습니다. 함양FC는 올해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며 부산 아이콘스 출신인 김성배 감독이 지휘봉을 잡을 예정입니다. LH가 전국의 매입 임대주택 청약 접수에 나섭니다. 청약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모두 2,814호이며 이 중 경남엔 161호가 공급됩니다. 접수 기간은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4일간이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서부 경남에서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남해군 해상에서는 3톤급 낚싯배가 불에 타 침몰하기도 했습니다. 주말간 사건 사고 소식 김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창문으로 불길이 세차게 뿜어져 나옵니다. 창문 틀이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진주시 강남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90여 명이 자력으로 대피했고 15명이 연기를 흡입해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또 9층부터 11층까지 모두 3개 호실과 TV,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4,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이제 창문을 하면 다음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방송을 하대도 대피하라고 방송을 해서 그래 밥 내려와서 계단을 타고 내려왔어. 119 온 사람들이 막 연기 마신 사람 이쪽으로 오라고 타라고. 화재가 발생한 9층 방의 거주자는 취침 중 연기로 잠이 깼고 복도로 대피하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불은 현장에 도착한 소방에 의해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아침 8시 40분쯤 남해군 가천항 남서쪽 약 1.3km 해상에서는 3톤급 낚싯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선장이 손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어선이 40여 분 만에 전소돼 침몰했습니다. 타고 있던 승선원 4명 모두 인근 어선에 구조돼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선장은 날씨가 추워 부탄가스를 사용하던 중 폭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승객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 소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모두 3,800여 건으로 사계절 중 가장 큰 비율. 난방기구 사용 급증 등 화재 발생 위험 요인이 많은 계절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 남강둔치 일원에 하천 제방과 둔치를 연결하는 자전거 경사로가 개통됩니다. 설치 위치는 진양교와 금산교 사이 초전공원과 하대 대림 아파트 앞 등 8곳입니다. 지난해 10월 착공에 나선 진주시는 오는 3월 경사로를 준공해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주시의회가 6일 2024년 하반기 자원봉사 선행시민 표창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에서 꾸준히 봉사와 선행을 펼쳐온 시민 60명에게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백승흥 의장은 지속 가능한 진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건 바로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수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올해도 매 반기별로 시민표창 수여식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캠페인과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사천 산안면 행정복지센터와 이장협의회가 산안면민 무사안녕 기원제를 가졌습니다. 지난 4일 구룡저주시에서 열린 기원제는 면민 130여 명이 참석해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고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함께 기원했습니다. 산청군이 올해 126억 7천만 원 규모의 산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발행 규모는 모바일 상품권 88억 6,900만 원, 지류 상품권 38억 100만 원으로 할인율은 기존대로 10%가 유지됩니다. 이번 발행 예산은 전액 군비로 편성됐으며 국도비 지원에 따라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지역 농업인 대상 임대 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군은 농촌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농작물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에 따르면 지난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농민은 3,599명으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가 전국교대 10곳 등 11곳의 교원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한 역량진단에서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한 평가에서 진주교대와 경인교대 2곳은 B등급으로 나머지 9곳은 A등급으로 진단됐습니다. C등급 이하부터는 정원 감축이 이뤄지지만 B등급을 받은 진주교대는 현행 정원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삼천포 발전본부에 에너지 전환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이번 지원센터는 석탄 화력 발전 단계적 폐지로 인한 종사자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센터에선 직원들을 LNG와 무탄소 발전 분야 전문가로 양성하는 한편 탄소 중립 비즈니스 컨설팅과 고충 상담 등이 이뤄집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파일럿의 이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카이가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 AI 파일럿의 고유 이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 상금 1,000만 원의 공모전은 1월 31일까지 AI 파일럿의 특징을 반영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카이는 유무인 전투기가 함께 전술을 펼치는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특별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하동, 산청, 함양은 종일 구름 많은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영하 4도, 사천 영하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세종, 광주는 오후에 눈 소식 예상되고요. 제주는 종일 비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세종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8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조업하는 선박은 운항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27분, 간조 시각은 저녁 8시 5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안개가 약간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